사놓고 확 좋을 때까지 있으면 계속 오른다니까 얼마나 좋아. 이상적이야.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개미들 주린이들 어떻게 돼 주식을. 아유 이제 끝났어. 야 코인이나 가자. 내가 20개 정도를 끌고 갈 정도로가 돼야 주식 투자자로서 어디에 나가도 조금 이제 한번 경쟁해서 나가자. 자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유일한견이TV 유반장입니다. 본인 소개해 주시죠. 저 자칭 일본 전문가 인턴 김보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왜 맨날 잘 부탁드린다고 그래. 자기가 좀 주도를 해야지.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이 두꺼운 이 겨울 잠바를 입었잖아. 제가 이제 요즘 특집으로 이게 주린이 분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절가 좀 차가운 한겨울 같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계절은 이제 봄으로 갈려 말려 하고 있는데 이 주린이 여러분들 계좌는 겨울일 것 같은데 우리 보겸 씨 계좌는 어때요? 저 얼마 전에 엔비디아 계속 마이너스 찍고 있다가 네. 이틀 전인가요? 한 6%로 다시 이게 반등해서 주식이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좀 파란불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비일보가 잘 되는 나라 그 시장의 주식은 그냥 물려도 회사가 돈 좀 잘 벌고 배당 많이 준다 이러면 그냥 들고 가면 돼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 10년 지나가지고 쪽박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게 성격이.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거의 이제 제가 주린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뭐 어떤 그 뭐랄까요 도움 말씀 비슷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주식 투자를 이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할 게 아니고 1, 2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주린이 여러분들은 어차피 저금리 시대를 평생 살아가야 되니까 재테크라는 고민을 안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 뭐 이런 주주로서 본인의 계좌를 불려야 되는 거가 사실은 이제 팔자에 팔자 타고난 팔자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 타고난 팔자인데 이 팔자 운명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거부하면서 그냥 뭐 주식 투자 안 하고 그냥 뭐 예금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어떤 한계를 안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주주로서 본인의 계좌를 우상향 이렇게 쭉 그래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좀 이렇게 시장은 뭐 완전히 그 뭐라고 하죠?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나 이렇게 이 산책하는 개 같다고 하잖아. 산책하는 개 이리 갔다 주가는 그래. 갑자기 이리 갔다가 개가 그냥 정해진 길로 안 가잖아요. 개가 그게 이제 주가 주식시장의 어떤 속성이라는 거야. 이게 예측 불가하다. 혹시 예상해보려고 한 적 있어요? 흐름을 읽어야죠. 흐름을 읽어야 된다. 흐름을 읽고 가까이 있는 건 보지 못해도 저 멀리 어디로만 갈 것이야라고 그렇죠. 예측은 할. 이것도 약간은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하네요. 그죠? 우리가 경기라는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자, 그래서 그런 주린이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은 항상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계좌가 막 마이너스가 심하게 날 때 이것만은 꼭 좀 명심하셔라. 명심하셔라. 물론 이제 워런 버핏 책도 있고 뭐 그레이엄 책도 있고 뭐 많잖아요. 난다 긴다 하는 그 투자자분들이 쓴 책이 서점 가면 막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읽어도 공허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책들도 보면서 느낀 것들 중에 또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주가라는 게 이렇구나 이렇게 보면서 요즘 또 이 성장 주식들 망가지는 거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자, 제가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달이 차면 기운다. 기운 달은 찬다. 이 얘기죠. 이게 뭐냐? 평균 회귀의 법칙이다. 평균 회귀의 법칙. 평균 회귀.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평균 회귀가 아니라 내가 가진 주식은 그냥 10년 동안 그냥 계속 쭉쭉쭉 올랐으면 좋겠는데 무슨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런 주가가요.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 샀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쭉 올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오르면 좋잖아. 그냥 사놓고 죽을 때까지 있으면
계속 오른다니까 얼마나 좋아. 이상적이야. 근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가라는 게 내가 오늘 샀는데 바로 사고 난 1시간 뒤에 폭망할 수도 있고 하루 뒤에 폭망할 수도 있고 이틀 뒤에 폭등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아주 그냥 뭐 난리치는 게 아까 이제 산책하는 강아지 마냥. 그런데 그런 수많은 주가의 흐름, 다양한 주가의 흐름, 여러 가지 섹터 업종에 있는 주가의 흐름에 공통된 성향이 뭐다? 바로 평균 회귀라는 거예요. 평균 회귀. 평균 회귀. 관련된 설명. 기업의 사업, 즉 매출과 이익도 또 주가도 평균에 수렴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기업의 사업이 평균에 수렴하기 때문에 주가도 당연히 평균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평균을 이탈하는 버블과 디스카운트를 노려라. 그래서 이 평균 회귀 법칙은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아요. 내가 나중에 이제 그래프도 보여드리겠지만, 자 평균 이탈에 편승하면 계좌 망가진다. 반대로. 그러니까 요즘 전형적으로 그거예요. 유메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유메이드 같은 거, 크래프톤 같은 거 있잖아요. 평균의 회귀의 법칙을 안 사람들은 선뜻 투자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주가가 막 이러거든 이미. 그런데 이 평균 회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편승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주가가 다 반토막 났지. 이게 대표적인 지금 이제 평균 회귀의 모습이거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이익이 줄고 뭐 게임 뭐 버블이 어쩌고 저쩌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관통하는 그 수많은 백몇 년 동안의 수십만 기업들의 그 주가 흐름의 속성을 또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 뭐다? 평균 회귀라는 거예요. 평균 회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외도 가끔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재밌어? 재미없어? 주린이 여러분. 흥미로워? 평균 회귀한다니? 무슨 흥미로워요. 봐봐. 자, 이게 이제 참고로 이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시간에 나왔던 그 심혜섭 변호사랑 이건 작가랑 두 분이서 번역한 얘기고 이 뒤에 이제 한국 시장의 특징을 뭐 적은 그런 글인데 마법의 멀티플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한 적어도 5번 읽어야 돼. 5번. 적어도 5번. 물론 처음에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얘기부터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읽다 보면 아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자, 평균 회귀 법칙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보세요. 이게 이제 이 가운데 이 점선이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 어떤 적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평균 가격, 이른바. 그런데 사업도 저는 사이클 있잖아요. 사업도.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는 거지. 이렇게. 침체가 있고 호황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화살표 있잖아. 올라가는 화살표. 고점일 때. 이럴 때 어떻게 주식을 사줘. 많은 분들이. 왜? 그때 야 5만 가지 좋은 기사가 다 나오고 막 우리 방송에서도 막 좋다, 주가 오른다, 사업이 이익이 든다 막 난리를 쳐. 그러니까 막 야 드디어 이게 이제 막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구나 막 난리 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 평균 회귀한다. 자,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쭈루루루루 빠지나요? 쭈루루루. 자, 다시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 물론 이 점선이 우상향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우하향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거죠. 평균 내재 가치가 그렇죠.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그 내재 가치가 쭉 올라가면 이렇게 평균 회귀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면을 나눠서 보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주가가. 자, 이제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많은 주린이들은 주가가 이 화살표가 위로 치솟을 때 이때 주식을 사. 유튜브 봤더니 막 분리한 사람들 나오고 막 프로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 테슬라가 뭐 막 테슬라가 막 전 세계 시장을 다 먹고 막 이제는 막 EV가 막 휘발유 차가 이제 없어진대.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면 근데 이 아래 그림 보세요. 역발상 투자.
가치 투자자는 평균 회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평균 회기를 기대한다. 아, 그러면 이 평균 회기라는 거를 이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몸으로 아는 주린이는 어떻게 했어? 그런 주린이가 있다 그러면 막 주가가 막 뿜을 때 사 팔아. 팔지. 팔고? 팔아. 왜 팔아? 평균 회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쪼르르 빠진단 말이야. 자, 근데 반대로 보세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써 있잖아. 이 아래로 간단 말이야. 화살표가 막 지하실로 꼬라 박어. 이러면 수많은 우리 개미들, 주린이들이 어떻게 돼? 주식을. 큰일 났네. 나라가 망하냐, 기업이 망하냐, 시장이 망하냐, 막 난리가 쳐. 이제 다 판다고. 손절매 막 하고 막. 계좌 반대매 일어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마진콜 나고. 그러네 역발상 투자자 어떻게 한다? 에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다시 회복할 거야. 그럴 때 기업이 적자가 날 때, 주가가 막 폭망할 때 그때 주식을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는지 이 책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평균 회귀의 법칙은 뭐하고 맞물려 있냐면 경쟁, 시장 경쟁. 자, 봐봐요. A라는 기업이, 나중에 이건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A라는 기업이 돈을 작년에 100원 벌다가 올해 1000원을 버네? 10배를 더 벌었어. 그럼 대박이잖아. 그러면 그 시장에 경쟁자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들어오죠. 그러면 1000원 버는 그 기업이 내년에 10,000원 벌어요? 100원 벌 수도 있고 그때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덜 벌거나 900원 벌 수도 있고 아니면 증감률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바로 평균 회귀라는 거야, 이게. 평균 회귀의 속성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원리. 경쟁. 그래서 그렇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식도 막. 그런 기업의 가치, 기업이 버는 수익성을 반영하는 주가도 그러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평균에 회귀한다는 거죠. 마냥 갈 수가 없다는 거야. 마냥 가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에? 독점한다. 독점 기업. 근데 잘 보세요. 독점한다고 해서 그 주가가 무한대로 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 자, 경쟁자가 없으면 누가 규제를 해, 누가? 정부가 규제를. 한전 봐, 한전. 한전은 우리나라 독점적인 전력 공급자야. 근데 맨날 정부가 전기세 올리지 말래. 그게 적자야. 그러니까 주가가 10년 내내 빠져.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 독점 기업의 폐해. 독점한다고 해가지고 투자했더니 10년 동안 계좌가 3분의 1 토막나더라. 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검색시장. 검색시장의 독점은 누가 하고 있어? 구글인가요? 구글이죠, 구글. 이를테면 구글이라고 진짜 이거야. 구글 주가는 요새 잘 빠져, 안 빠져? 지난 10년간 구글 주가가 엄청 올랐죠? 천정부지로 올랐죠? 구글이. 근데 주가가 평균 회귀에 따르면 구글 주가는 빠져야 돼. 왜냐면 경쟁자가 막 들어와서 이익을 깎아먹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구글의 경쟁자가 있어, 없어? 잘 보여, 안 보여요? 없죠. 유튜브도 인수하고 해서 네. 거의 뭐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경쟁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구글 주가가 그러니까 히스토리컬하게 롱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구글의 검색 기능에 맞먹는 피적할 만한 경쟁자가 등장한다. 그러면 구글의 주가는 어떻게 돼? 그때는 매우 무섭게 빠진다. 이게 바로 평균 회귀의 법칙인 거야, 이게. 내가 산 주식이 막 쫙 올라가. 이거는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운이 좋아가지고 그 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경쟁자가 들어와가지고 이익이 확 줄어. 근데 막 그런 주린이들이 붙어가지고 막 호황이다 해가지고 성장이다 해가지고 주가가 막 10배 가잖아. 이미 갔잖아. 근데 오늘 갑자기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네? 그 주가가 10배 간 속도보다 더 많이 빠지는 거야.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균 회귀의 이 법칙에 휘말려 들면은 걷잡을 수 없이 계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보존하는 가장 큰 그 자기 그 위험 관리는 뭐다?
뭐 현금 비중을 높여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재테크에 있어서는 이 평균액이 찬 달은 기운다, 기운 달은 찬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남들이 막 공포감에 젖어가지고 막 야 주식시장 아유 이제 끝났어 야 볼 일 없다 코인이나 가자 뭐 이러면서 이럴 때 이제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조금 와 닿아요? 아니면은 좀 어때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 계좌를 오래 불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이게 저점으로 최악의 시나리오 빠지고 있을 때 저점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다시 오를지 아니면 계속 떨어지기만 할지, 그 걱정에 사람들이 그냥 손절매하고 털어버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평균액기는 정말 이제 막 큰 얘기고 조금 더 이제 얘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지수 투자, 펀드 투자 이런 거 안 하고 개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단타쟁이들은 뭐 이렇게 강모 PD처럼 단타쟁이들은 뭐 약간은 좀 거식인데 확신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바닥에서 남들이 다 던질 때 사야 될 거는 알아. 그러면 A라는 기업으로 내가 이제 실전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주가가 막 쫙쫙쫙 빠지고 있어. 야, 그럼 저거를 내가 이렇게 남들이 손절매할 때 막 크래프톤 우리사주 조합에서 막 지금 막 대출해서 한 거 지금 막 어떡하지 시끄러울 때 이게 찬스인데 분명히 내가 들어가야 될까 말까는 어떻게 결정해야 돼? 그 기업에 대한 확신하려면 그 기업을 내가 그만큼 알아야 되는 거야. 그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져요.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에이션. 정말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세상이 망해도 IMF가 와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 하락할 여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 유력할 그 룸이 더 크다. 뭐 이런 밸류에이션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바탕을 이루는 게 나의 정신 모양은 항상 뭘로 돼야 된다? 평균액으로 된다. 평균액으로. 항상. 그리고 남들과 달리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균액의 또 다른 메시지는 이러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편승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항상 꼬라 박을 때 이거를 바란 얘기예요. 위기는 곧 기회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목. 게임, 이 화면 나와요, 저 항림 씨? 네,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바이오, 배터리 주식들 왜 이래요? 요새 참 심란하죠? 심란해요, 요새. 이런 얘기들, 막, 게임 주식들, 엊그제도, 엊그제 어떤 분이 에코프로? 이것도 이제 배터리 관련된, 그죠?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소재 부품 기업이니까. 문의가 막 저한테도 막 와요. 근데 저는 이런 게임, 바이오, 배터리 주식을 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물론 저하고도 잘 안 맞는데 워낙 이제 하이 밸류 주식들이에요. 성장 주식들이니까 저는 성장성을 제가 그렇게 확신이 잘 안 들어. 성장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제가 그 성장도 투자했다가 말아먹은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자, 왜 이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나 찾아봤어요. 자, 우리 저 보겸 씨가 한번 읽어보시죠. 예, 워렌 버핏이 하신 말씀이신데요. 하느님처럼 주식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하느님과는 달리 주식시장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덤벼드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주식이더라도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사면 이후 10년 동안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언제 얘기한 거야? 예, 버크셔 해서웨이 항상 출처가 중요해. 출처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서한 82년도에 한 말. 그러니까 물경 지금 22년이잖아. 40년 전에. 예, 엄청 오래전에 하지. 우리의 버핏 할배는 4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게임, 바이오, 배터리, 2차 전지 뭐 이런 주식들 왜 이래요? 얘에 대한 답이 있어요. 답이. 여기 보세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열심히 주식 공부하고 기업 공부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수익을 낼 거야. 그거 맞아요. 주린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알아야 된다는 거야.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아까 얘기한 평균 회계도 알아야 되고 확신도 가질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밸류에이션을 또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보세요. 요새 게임 주질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배터리 주식 왜 이렇게 망가져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주식이라도 아무리 성장성이 탁월하고 지금 화려하게 꽃이 폈고 만개하고 있고 성장성이 좋고 돈을 많이 버는 주식이라도 기업이라도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사면 10년 동안 이 회사가 적자가 아니라 실적이 좋아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느낌이 와요? 정말 좋은 회사야. 정말 좋은 주식이야. 그래서. 근데 10년 동안 그런 분석대로 실적이 좋았어. 근데 10년 전에 내가 산 가격이 너무 높으면 10년 후에 손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가격이 중요하다. 가격. 여러분들은 그런데 많은 이 지난 2년 동안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 좋은 기업 얘기만 들은 거야. 좋은 기업 얘기만. 좋은 주식이 뭔 주식이다. 성장성이 높다. 이런 얘기만 귀에 달투고 들은 거야. 이런 얘기만. 근데 양수 겸장이보다 그 한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가격이 있어야 돼. 가격. 밸류에이션이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카카오페이가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5년 뒤에 떼돈을 벌어도 지금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가격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막 자산 대비 10배, 20배, 30배 이런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면 카카오페이가 계획대로 원래 좋은 기업이요, 탁월한 기업이었고 계획대로 돈을 잘 벌어도 10년 뒤에 나는 내 계좌는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배터리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주식도. 주린 여러분들은 영어 잘 하시잖아요. 버크셔 홈페이지에 가면 주주 서한이 연도별로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프린트 하셔가지고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닌다는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간 쉬는 시간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프린트 눌러. 프린트 딱 누르면 회사에 이렇게 이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면지 꼭 이면지 싸서 괜히 또 막 멀쩡한 종이 쓰지 말고 이면지에다가 그거 프린트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집에 주말 가서 시를 읽듯이 글도 되게 문장도 좋아요. 최근에는 조금 좀 문장이 좀 덜 수려하던데 옛날에는 깔끔하고 좀 아주 상당히 좀 인사이트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주주 서한이. 아무래도 이제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하여튼 인사이트도 있고 문장도 깔끔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봤었는데 저도 이제 올해 주총 때 또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나중에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면 안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양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이 멘탈 공부도 해야 되고 실제로 내가 이 머릿속으로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숫자 감각도 많이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찍어둔 주식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야 A 주식이 10,000원이면 PER, PBR이 몇 배야? 딱 물어보면 바로 두두두 나와야 돼. 야 A 주식은 3년 뒤에 대략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얼마야? 그때 되면 PER이 영업이익 PER이 몇 배야? 그러면 몇 배야? 컨센서스가 얼마야? 몇 억이야? 이렇게 다다다 나와야 돼. 그런 기업을 내가 한 20개 정도를 가지고 가야 돼. A부터 G까지를 다 하는 기업을 내가 20개 정도를 끌고 갈 정도로가 돼야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 어디에 나가도 조금 이제 한번 경쟁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돼? 주주 보호되는 주비보가 그래. 돼.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준비 안 하고 가면 얘기가 돼요. 택도 없죠. 자, 그 얘기 전에 제가 생각난 김에 우리나라 얘기하면 또 내가 또 이 불공정이 치를 떠잖아.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아까 이제 평균 회기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제 A라는 기업을 잘 알아. 근데 이제 계획대로 사이클을 잘 타가지고 호황 사이클에 진입해가지고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막 대중들은 이익이 막 터질 때 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평균회계를 아는 고수야, 고수. 그러니까 저 아래에 샀을 거 아니야, 가정을 하면. 그래가지고 이익이 쫙 늘어서 이제 뒤따라서 이제 또는 선행하면서 휘행하면서 주가가 쫙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이 살 때 나는 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떤 똑똑한 투자자, 앞서가는 투자자거든. 평균회계를 아는 투자자.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익이 쫙 늘어나면은 이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이때 팔 때잖아. 근데 이익이 늘어나도 주가가 안 올라. 너무 오를 때 샀어. 응? 너무 높을 때 샀어. 아니. 이익이 올라도 이 이익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지. 불공정하게. 아, 기업의 이익이 쫙 늘면 그 이익을 지배주주가 편취해버린다? 이런 이제 이 불공정한 게임의 룰이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회계 법칙이 또 잘 안 통하는 게 또 대한민국 시장이야. 아주 그래서 그로테스크한 시장이다. 대한민국은 정말. 미국 기업은 이익이 막 폭발해. 그때 팔아야 되거든. 왜냐면 이미 주가가 막 더 올랐을 테니까. 보름들이 찰 대로 차서. 그러면 이제 기울 테니까 팔아야 돼. 근데 대한민국은 이익이 늘어도 주가가 안 움직여. 아유, 저 이익 저거 배당도 안 주고 지배주주들이 편취해 먹을 텐데. 아주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더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